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어떻게 포착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너무 높이 날으니까 비행기 자체도 뭐 그렇게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닌데 하늘 높이 있으면 거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관측해서 찾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이제 비행기 소리는 좀 들리기 쉬우니까 비행기 소리 들린다 그럼 막 하늘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비행기 어디 있지 막 찾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름이라도 꼈다, 그럼 구름 위로 나는 비행기는 뭐 절대 못 찾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나는 비행기는 정말 이제 뭐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비행기가 딱 등장했을 때 비행기가 아주 무적의 무기로 쓸 수가 있었겠죠. 정말 각광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레이더라는 장비가 딱 등장을 하면서 비행기의 위치를 쉽게 찾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의 활동폭이 확 줄어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실전의 레이더를 사용한 나라는 영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이제 레이더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군 비행기가 막 밤에 와가지고 런던 폭격하고 막 이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는데, 레이더를 발명을 하는 바람에 독일군 비행기를 멀리서 포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비행기 온다 그러면 이제 영국 공군에 출격 명령 내려가지고 이제 떠가지고 이제 공중전을 하면서 물량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레이더라는 거는 이제 라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의 약자라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파를 통해 가지고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물체를 찾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라디오파라는 게 뭐냐면 전파입니다. 우리가 전자기파가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 되고,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길면 마이크로파보다 더 길면 이제 라디오파인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파는 파장이 되게 길어요. 자, 이걸 이제 전파를 쏴요. 그러면 전파가 쭉 날아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맞고 반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쏜 데서 다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만에 되돌아왔는가, 전파가 얼마 만에 되돌아왔는가를 통해서 여기에 물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의 세기를 가지고 되돌아온 전파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 물체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어요. 전파의 세기가 세면 물체가 되게 큰 거구나, 작으면 약하면 이제 물체가 작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물체가 어떤 물체냐, 표면의 재질, 모양에 따라서 전파를 잘 반사하는 게 있고 잘 반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파를 흡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크기를 아는 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뭐 이렇게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돌아온 전파의 파장을 측정을 하면 물체의 속도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이 다가오는 물체에 반사돼서 온 전파는 파장이 짧아져요. 그다음에 멀어지는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온 전파는 파장이 또 길어져요. 이걸 가지고 물체가 나한테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의 위치,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위치, 그다음에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비행기인지, 몇 대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레이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계식 레이더와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개발된 게 기계식 레이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 2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 보면 레이더가 어떻게 합니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빨리 도는 거 아니고 쥐잉 이렇게 돌죠.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이제 관측하는 사람은 모니터에 이게 동그란 게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뭐가 빛이 반짝반짝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레이더가 돌면서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걸 측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를 다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 얘기하기 전에 이걸 누가 개발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레이더 개발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기술자 야기 히데스구라는 사람과 우다 신타로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야기 우다 안테나라는 거를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레이더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 야기 우다 안테나를 활용해 가지고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일본인이 개발했으니까 일본은 더 빨리 개발을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약간 이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특이한 게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뭐냐면 기계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군 당시 일본 그 제국군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기계는 못 믿겠다. 레이더 이거 뭐 최신 발명품인데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당근을 먹였어요.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역점을 뒀지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평양 전장에서 미국한테 대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사람의 눈에만 의존해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레이더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웃기는 거죠. 레이더 개발할 돈으로 당근을 사서 먹였다는 참. 자, 그다음에 그 기계식 레이더 같은 경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안테나를 돌려가면서 전파를 이렇게 쭉 쏘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려면 얘를 빨리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돌리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 속도가 느리고 고장도 잘 나요. 계속 이게 돌려야 되니까 정비하기도 또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크고 무거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한 게 뭐냐면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걸로 해결합니다. 이게 1940년대 들어서 처음 발명은 됐는데 사실 이거를 널리 쓰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작은 레이더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붙여가지고 큰 레이더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보면은 이제 뭐 이걸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넓적한 판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판으로 돼 가지고 이 판에 그 전파를 쏘는 소자가 촘촘하게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바둑판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이 전파를 쏘는 거예요. 각각이 전파를 쏘면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간섭 현상 때문에 이 각각이 전파를 쏠 때 약간의 위상차를 둬서 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가 지향이 되도록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네, 이거는 뭐죠? 물리 2에 가서 파동 이런 데서 좀 배울 것 같은데 간섭 회절 현상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이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뭐 돌거나 뭐 어느 위치로 이렇게 꺾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전면 180도 전체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매우 빠르게 훑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뭐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측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를 계속 빠르게 계속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상 배열 레이더가 나오면서 훨씬 이제 효율적인 방식이 됐고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다시 또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PESA 뭐 PESA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뭐냐면은 이 각각을 여기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전파 발신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각각을 따로따로 그 조종을 하진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각각을 따로따로 조종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성능은 훨씬 좋은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전기도 많이 먹겠죠? 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도 많이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미그 31 얘기했었잖아요. 미그 31이 마하 2 이상의 음속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슈퍼 크루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인데 장거리 전투기예요. 근데 장거리로 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 최초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위상 그 레이더 탐지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이렇게 날렸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미그 31이 소련 시절에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소련이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 영토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혹시 우리 영토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를 계속 이 국경선을 따라서 전투기를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 미그 31이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그 31 자체를 그거 용도로 만든 거죠. 장거리를 오랫동안 빠르게 날면서 넓은 레이더 능력을 가진 그런 전투기로 만든 게 바로 미그 21이다. 아니 미그 31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잘 쓰이고 있어요. 아주 성능이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의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레이더가 나오면서 이제 공중에 다니는 녀석들뿐만 아니라 지상, 뭐 해상에 있는 물체들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이제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자, 일단 레이더와 목표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탐지를 못해요. 여기 이걸 탐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가 오다가 장애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못 가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산이나 고층 빌딩 이런 것도 지상에서 레이더 쏠 때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는 보통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언덕 꼭대기나 뭐 이렇게 아니면 평야지대 한복판에 뭐 이렇게 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공 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초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레이더를 피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탑건이라는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골짜기를 따라서 비행기가 가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가요. 그냥 높이 날면 되는데 높이 날면 레이더에 포착되니까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서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면 산들이 다 장애물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레이더 포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곡률도 마찬가지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쪽에서 지구 반대편은 알 수가 없어요. 전파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기 경보 통제기를 띄워가지고 높이 띄워가지고 최대한 멀리까지 포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땅에서는 초지평선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그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지평선, 수평선 너머까지도 이렇게 관측을 할 수는 있다 그래요. 이게 어디 알래스카인가 여기에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이용하면 물체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를 쏴가지고 그 반사된 전파의 세기를 이용해서 그 물체의 크기를 대략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양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물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군끼리는 서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디로 날아간다 이런 걸 정보를 공유하니까 헷갈릴 일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급하게 뭔가 이동을 해야 돼. 전투기가 급하게 떠가지고 어딜 가야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레이더 기지들이 다 통보를 못 해준 상태에서 막 급하게 가다가 중간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서 이상한 비행기가 나타났다. 공격.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매우 빠르잖아요. 비행기가 매우 빠르니까 저게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혹시 비행기 띄웠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동안에 그 비행기가 나를 샥 지나가는데 만약 이게 적군이었다. 그럼 내가 공격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려? 몇 초 안에 공격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실전에서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2004년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국의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되게 그 활약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국 그러니까 미군이나 영국군 항공기를 적으로 오인해서 격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육군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장에 배치된 패트리엇 시스템은 표적 식별에 실패하기도 하고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일을 식별해 스크린에 보여주기도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더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022년 연말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서울 상공을 막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발칵 뒤집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그 국군에서 혹시라도 북한이 또 무인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레이더를 막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막 요격기 띄워가지고 요격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풍선이더라, 새떼더라,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레이더가 새나 풍선에도 전파가 반사돼서 올 거 아니에요. 많이는 반사 안 돼도 조금은 반사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일종의 노이즈가 되는 거죠. 잡음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이 뭐야 너무 작아. 비행기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 그럼 뭐 새나 풍선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무인기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 발칵 뒤집혔기 때문에 예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까지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은데 혹시 이거 무인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새나 풍선이었어요. 이제 잡음 신호 나와도 이제 무시하자라고 했는데 또 무인기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무인기가 작으니까 새떼나 이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레이더 신호가. 무인기가 왔는데 새떼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새떼는 비행기로 오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가 새떼로 몰려다니면 레이더 반사가 꽤 많이 되니까 이게 비행기처럼 보이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유일하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느려요. 새떼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를 보고 비행기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속도가 아니면은 사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 같은 경우는 느리게 날 수 있잖아요. 쿼드코프터 같은 경우 얼마나 느리게 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떼하고 구분이 안 되는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더의 약점을 이용한 장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체프라는 게 있습니다. 체프가 뭐냐면은 그 알루미늄 박으로 만들어서 알루미늄 그냥 띠예요, 띠, 리본. 이거를 그 레이더 전파를 딱 받았을 때 그 레이더 전파의 파장에 비례해서 몇 배 수로 혹은 뭐 몇 분의 1 수로 해가지고 그 길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뿌리면 여기에 그 레이더 전파가 그 알루미늄 박에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더에 이 포착이 되겠죠. 근데 알루미늄 박을 막 뿌려놓고 비행기가 슉 도망가면 이 레이더는 알루미늄 박을 계속 포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다라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실제 비행기는 이미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더 화면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비행기인지 알 수 없게. 수백 개의 비행기가 갑자기 다다다닥 나타나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체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체프를 이제 레이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체프가 웬만하면 이제 딱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 꽁무니에 비행기 모양의 기만체를 연결해 가지고 끌고 다니는 미끼를 달아 가지고 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들키는 건 매한가지죠. 들키는 건 매한가지인데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 같은 경우 이 미사일이 기만체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본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레이더 전파와 똑같은 전파를 아예 비행기에서 쏴버려요. 그렇게 해서 노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장치. 이걸 이제 ECM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체프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플레어라는 게 있어요. 플레어는 사실 레이더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전파가 아니고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기만하기 위해서 뜨거운 고온의 물체를 뿜어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그네슘을 이용합니다. 마그네슘에 불 붙이면은 엄청 밝은 빛을 내면서 막 고온으로 타 들어가거든요. 팍 타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덩어리들을 불을 붙여가지고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주변에 뜨거운 물체들이 막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 적외선 탐지 미사일 같은 경우 날아가다가 어느 게 비행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어 주변에서 그냥 이제 근접신관 작동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건데 이 플레어가 어쨌든 마그네슘을 태우면 엄청 밝은 빛이 쫙 나오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 이제 비행기 나오는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비행기 날아가다가 적 미사일이 다가온다. 그럼 버튼 하나 누르면 갑자기 비행기에서 밝은 빛의 덩어리들이 막 쫙쫙쫙쫙 퍼져 나가는 이게 이제 플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고 뭔가 엄청난 무기를 막 쏟아낸다, 막 폭탄을 막 쏟아내는 거야, 미사일을 쏟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 되게 멋있어요. 플레어인 거죠, 그건 기만체인 거예요. 그래서 기만체를 비행기가 많이 탑재하고 다니면서 미사일 날라올 때마다 쫙 뿌리는데 이것도 이제 뭐 무게가 있으니까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뿌릴 수는 없죠. 몇 번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숫자만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쫙 뿌려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많이 뿌리면 이게 또 연기도 자욱하거든요.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나가지고 마치 날개를 펼친 것처럼 돼요. 뭐 천사의 날개를 펼친 것처럼 이런 이제 모양이 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수송기 중에 이 플레이어 많이 뿌리는 녀석이 있어요. 그 C130이라고. 얘가 이제 별명이 뭐 천사의 날개인가 뭐 그런 별명이 있어요. 하도 쫙 뿌리면 멋있게 진짜 천사 날개처럼 뿜어지거든요.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체프, ECM, 플레어 이런 것들을 묶어서 디코이라고도 부릅니다. 디코이가 미끼라는 뜻이에요. 모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레이더의 단점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레이더가 전파를 쏴서 상대방의 반사된 거를 내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파를 쏴야 돼요. 전파를 쏘니까 자기 위치가 노출이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기서 전파가 날라왔네, 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전파를 추적해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ARM이라고 부르는데, 레이더에서 쏘는 전파를 추적해 가지고 그걸 유도 신호 삼아서 쭉 따라와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레이더도, 그러니까 위상 배열 레이더 같은 경우도 계속 켜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 켜놓으면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쫘라락 훑고 꺼놓고 또 한번 쫘라락 훑고 꺼놓고 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계속 켜놨다가는 이런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이더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전투기 얘기는 언제 하죠? 계속 전투기 곁다리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요. 조만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